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여러분은 캐나다 왜 오시나요? 영어 공부, 여행, 영주권? 제가 캐나다에 온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유학이라는 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안 사정이 유학을 보내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제가 유학을 꿈꾸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냐? 그건 또 절대 아니고요. 그냥 어린 마음에 외국에서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어로 하는 유학은 미국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미국이 또 얼마나 비싸요. 이거는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구나. 바로 포기를 했죠. 그런데 얼마나 외국에서 살고 싶었는지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다른 나라들도 참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워킹홀리데이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돈 벌면서 영어도 늘고 이거다 싶었어요. 저같이 돈 없고 영어 못하고 경력 없는 사람이 외국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주 워홀을 먼저 하고 캐나다에도 워홀로 와서 결국은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저는 제가 영어 1도 못했던 호주 워홀 시절에도 언제나 현지인들과 일을 했었고요. 캐나다에서 지금까지 살면서도 늘 캐네디언들과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알고 있는 거를 그때도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직장에서 조금 더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아직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던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준비할 딱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특히 저처럼 한국에서 특별하게 경력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하는 상태로 캐나다에 오시는 분들은 일을 구할 때, 특히 현지 일을 구할 때 도움이 되는 팁을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캐나다에서 캐네디언과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영문 이력서를 갈아엎으세요. 여러분께서 유학 후 이민을 하든 취업 후 이민을 하든 워홀로 와서 이민을 하든 간에 일을 구해야 그 다음 스텝이 있잖아요. 그러면 취업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여러분들 영문 이력서 있으시면 지금 한번 열어보세요. 어떻게 작성하셨나요? 영어라서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대충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끼워 맞춘 다음에 한두 장짜리 이력서를 만들었거나 샘플 그냥 대충 받아서 칸 채우기 식으로 이력서를 작성하시진 않으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력서 만드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력서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성의 없는 이력서는 열자마자 다시 닫아버리게 되거든요. 캐나다 이력서는 한국 이력서랑은 형식이 달라요. 쓸데없는 개인정보가 필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새로 캐나다에 정착하는 사람들을 위해 운영하는 사이트에 따르면 이력서 작성 시에 절대 쓰지 말아야 될 5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나이, 민족이나 문화적 배경, 외모, 결혼 여부, 자녀 여부, 성적 취향이나 선호도입니다. 그리고 나이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은 이력서에 넣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력서에는 내 이름, 연락처, 주소 정도의 개인정보만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경력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로컬 잡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경력 자세하게 기재하기. 캐나다 이력서는 한국 이력서랑 형식이 달라서 단순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무직으로 일했음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내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써줘야 됩니다. 나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어필될 만한 주요 업무 7가지에서 8가지 정도를 넣어주세요. 물론 한 포지션에서 더 많은 업무를 했다면 조금 더 길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기. 이력서가 여러 장인 것보다는 짧은 이력서를 더 선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력 3-4가지와 학력을 넣으면 2장 정도의 이력서가 나와요. 그런데 경력이 많지 않거나 방금 졸업한 졸업생이라면 이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력서가 짧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력이 더 길고 더 많은 경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필요에 따라서 최대 3장 정도로 이력서를 작성해 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력서 짧은 거를 선호한다고 해서 그걸 짧게 만들기 위해 내 경험이나 중요한 경력을 줄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의 경력은 충분하게 보여주세요. 세 번째, 자원봉사 이력 넣어주기. 특히 나의 경력과 연결된 자원봉사라면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 일을 돈을 받고 일했는지 무급으로 일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SNS 이용하기.
가끔 고용주가 내 이력서를 온라인 프로필과 비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링크드인 프로필 링크를 이력서에 포함할 수가 있고, 경력과 관련된 온라인 포트폴리오가 있는 경우 이것도 이력서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구직과 관련된 SNS가 아니더라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다른 SNS에서도 나에 관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고용주가 내 개인 SNS를 보는 것이 싫거나 채용에 문제될 만한 포스팅이 있다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깔끔한 양식으로 작성하기. 이력서는 깔끔하고 일관된 양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그러니까 폰트나 글머리 기호 이런 것들을 통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력서 구성은 개인정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설명, 그리고 실제 경력, 학력 이런 순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각각의 문단 시작은 당연히 폰트로 강조를 하거나 기호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작성을 해주세요. 6번째, 키워드를 활용하기. 직접 찾아가서 이력서를 주고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회사 측에서는 너무 많은 이력서를 받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력서를 먼저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은 채용 공고와 일치하는 키워드를 찾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력서에 지원하려는 회사의 구인 공고와 일치하는 키워드를 사용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과에서 일일이 여러분의 이력서를 열어보지 않아요. 이력서 단계에서 통과하려면 구인 광고를 꼼꼼하게 읽고 중요 업무 키워드를 내 이력서에 넣어보세요. 7번째, 연대순으로 작성하거나 기술 중심으로 작성하기. 대부분 이력서는 가장 최근의 이력부터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경력이 어느 정도 있을 때에는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특별히 경력이 없거나 최근에 졸업했거나 경력과 경력 사이에 공백이 길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과 아예 다른 일을 구하려고 할 때에는 내가 이전 직장에서 배운 스킬, 즉 기술 중심으로 이력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8번째, 지원하려는 회사 직책에 맞춰서 수정하기. 같은 포지션을 지원한다 그래도 회사마다 구인 광고가 모두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회사 구인 광고의 키워드를 이용해서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력서를 조금 수정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도 않은 경력을 회사 포지션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거짓말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의 경력을 더욱 매력있게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과장해서 보여주세요. 9번째, 작성 후에 반드시 검토하기. 이력서 보내기 전에 반드시 영어 문법, 회사 이름, 직책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일을 구하다 보면 이력서 정말 많이 넣게 되거든요. 카피 앤 페이스트로 기계적으로 막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굉장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직하려고 이력서를 새로운 회사에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현재 직장 상사한테 보낸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하는 사람이 일을 잘할 리가 없잖아요. 결국에 그분은 회사를 관두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력서 보내기 전에는 꼭 2번, 3번씩 확인한 다음에 지원하시기를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PDF입니다. 여러분, 제발 한글 파일, 워드 파일로 이력서 보내지 마세요. 이력서의 기본 양식은 PDF입니다. 캐나다에 한글 파일을 쓰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워드 파일에는 서식 도구들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이력서가 프로페셔널해 보일 리가 없겠죠. 완성된 이력서는 꼭 PDF로 저장해서 지원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저는 예전에는 이력서를 내는 입장이 더 많았지만 지금은 이력서를 받는 입장인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로펌이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조공사만 해도 한 포지션의 구인 광고를 올리면 몇백 명씩 이력서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력서를 받아도 열어보고 검토할 가치가 있는 이력서가 정말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유학 후 이민을 하든 취업 후 이민을 하든 일을 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이력서만 잘 작성해도 취업의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은 이력서 작성에 시간을 더 투자하셔서 취업하실 때 이력서 단계는 무조건 통과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포지션에서 경력을 쌓고 영주권까지 이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